이번에는 나의 내야 수비 능력을 명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내야 수비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팁들은 체육쌤이 앞에서 알려준 내야 수비의 기본 자세와 포인트들을 확실히 학습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을 확실히 익힌 다음에 이 팁들을 적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수비 수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팁은 시동 걸기입니다. 몸으로 시동 걸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처음에 수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도 우리 몸은 정지관성이 지배적인 형태입니다. 일단 정지해 있죠. 자, 이렇게 정지해 있다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정지관성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기 전에 약간 시동 걸고 움직이는 거예요. 쌤이 지금은 좀 과하게 움직였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짧고 빠르게 시동 걸기.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몸으로 시동 걸기. 자, 이건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정지해 있다가 바로 움직인다. 이거랑, 자, 시동 걸어주고 움직인다. 시동 걸어주고 움직인다. 정말 미세한 차이입니다. 약간의 차이. 그래서 누군가는 그 정도의 효과를 위해서 그 움직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미세한 차이가 야구 수비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바꾸기도 합니다. 제 야구에서는, 자, 공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글러브 바로 옆으로 지나가서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선수의 내야 수비 실패 확률이 25%예요. 하지만 첫발 시동을 걸어주면은 이 25%를 엄청 극적으로 줄이지 못해요. 뭐 15% 이렇게는 안 돼도 뭐 25%에서 23.8% 뭐 이 정도로 미세한 차이지만 나의 어떤 수비 실력을 조금이라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발 시동,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시동 걸기의 의미나 목적은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알면 돼요. 첫 번째는 시동 거는 타이밍, 그리고 두 번째는 시동 거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시동 거는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시동 거는 타이밍을 알고자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움직임을 준비하는 상태에서 정지관성이 안 좋다 했으니까 그러면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되겠네. 안 좋죠.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죠. 우리가 이 시동 거는 이 동작을 아주 짧은 동작이지만 세 가지 단계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가 시동을 준비하는 단계, 두 번째가 시동을 거는 단계, 세 번째가 시동을 건 직후. 자, 우리가 정지관성 상쇄 효과를 보는 단계는 세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일 때 공이 온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자, 시동 걸 준비하고 있는데 공 온다. 그 다음에 걸자마자 공 온다. 그럴 때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시동 걸어야 돼요. 적절한 타이밍. 그럼 이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이냐? 그 타이밍은 바로 타자의 배트가 공에 맞는 그 순간이에요. 자, 타자가 공에 맞았다. 타자의 배트가 공에 맞았다. 공에 맞았다. 공에 맞았다. 이 타이밍에 움직여줘야 정지관성을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만약에 타자가 배트를 휘두르다가 말았어. 그리고 휘둘렀는데 헛스윙이야. 그리고 또 휘둘렀는데 파울이야. 그래도 시동 걸어줘야 돼요. 왜냐면 정확하게 맞는 타이밍을 예측하기 힘들어요.
자, 우리가 확률로 봤을 때 보세요. 나는 헛수고 안 할 거야. 맞을 때만 움직일 거야. 그러다가 예측 실패했다. 그러다가 놓쳤어. 지나간 공은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움직임이 헛수고라도 다시 복귀하면 돼요. 이 정도 수고는 해줘야 나의 수비 능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준비하다가 타자가 헛스윙이다. 그래도 가지고, 자, 휘두른다. 파울이다. 가지고, 자, 휘두른다. 파울이다. 그래도 가지고, 이렇게 첫발일 때 시동, 타자 배트가 공에 맞을 때 몸에 시동 걸기.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시동 거는 자세인데요. 아까 타이밍에서 봤을 때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잡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듯이 자세도 너무 과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동작이 더 생기는 거죠.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짧고 간결하게 뒤꿈치가 살짝 들릴 정도만 아니면 양발 다 지면에서 조금만 뗄 정도로 시동 걸기 조금만 뗄 정도로 조금만 지면에서 약간만 간결하고 빠르게 간결하고 빠르게 역효과 나지 않게 전혀 불필요한 동작 없이 시동만 걸 수 있게 짧고 간결하게 짧고 간결하게 짧고 간결하게 자세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팁은 첫 바운드 파악입니다. 내야 수비를 할 때 마지막 결과는 마지막 바운드를 잡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한 답은 이미 첫 바운드 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첫 바운드가 길게 오는지 길게 올 건지 첫 바운드가 짧게 올 건지 첫 바운드가 빗 맞아서 굴러올 건지 자, 첫 바운드를 파악하고 나의 수비 형태를 바로 파악해야 돼요. 자, 나의 수비 형태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에 대한 답은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바운드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바운드 파악하는데 짧다. 대시. 첫 바운드 파악하는데 이렇게 여유 있다. 여유 있게 캐치. 자, 첫 바운드 파악하는데 빠르고 길게 온다. 물러나면서 잡기. 이렇게 첫 바운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내 수비 형태에 대한 답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팁은 첫 바운드를 빠르게 파악하라 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팁은 사이드 스텝 늘리기입니다. 이 늘리기는 속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텝 횟수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속도와 횟수를 늘려야 된다. 결국 수비는 몸 쪽으로 오는 건 이제 다 잡을 수 있어. 하지만 관건은 본인을 벗어나서 오는 거죠. 벗어나서 오는 거. 자, 야구에서 땅볼로 공이 굴러오는 경우를 100번의 경우를 이제 통계를 내봤어요. 평균 속도 그리고 수비한테 도달하는 평균적인 시간을 통계를 냈을 때 예를 들어 타석에서 수비까지 공은 평균적으로 2.5초 만에 온다. 그러면 본인도 2.5초 만에 사이드 스텝으로 갈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자, A 선수는 2.5초 만에 이까지 갔어. 왼쪽도 이까지 갔어. 그러면 이 A 선수의 수비 범위는 딱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스텝 훈련을 열심히 한 B 선수는 2.5초 만에 사이드 스텝으로 이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왼쪽도 더 멀리 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B 선수의 수비 범위는 이렇게나 넓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텝의 어떤 속도와 그리고 횟수를 늘리면 나의 수비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스텝, 이 연습을 많이 해줘야 나의 수비 능력과 더불어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